안녕하세요. 진학생 홍쌤입니다. 오늘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올해 정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진학생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대학들의 정시 특징에 대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정시 선발 인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작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 두 번째로는 각 대학별로 수능 활용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와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년에도 굉장히 핫했고 올해에도 핫할 예정인 교차 지원, 작년에는 어땠고 올해는 어떨 것 같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로는 그런 교차 지원으로 인해서 입시 결과나 이런 데도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를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대학별로의 큰 특징들 간단히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시 선발 인원인데요. 이 대학들은 선발 인원의 변화가 있나요? 상당히 많은 편이죠. 어떤 의미로. 근데 이제 그게 뭐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그랬다라기보단 뭐 잘 알고 있듯이 서울대 선발 인원이 크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랑 뭐 대동소이해요. 근데 이제 약간 증가를 했는데 이 인원 증가는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첨단학과가 또 여기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됐는데 정원 외로 선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차세대 통신학과,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요 두 개 모집 단위가 이제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요 인원까지 뭐 비교하면 약간 증가를 했는데 그 외에는 실제적으로 아주 크게 뭐 증가하거나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다른 대학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인원이 이게 기계획된 인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수시에서 2월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홍쌤도 잘 알다시피 전년도에 수시에서 2월 된 인원이 실제로 다 줄었거든요. 한 15개 대학에선 유일하게 지금 고려대만 모집 인원이 그러니까 수시 2월 인원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어요. 219명이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올해도 그럼 뭐 늘 거냐? 올해는 늘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기계획된 저 인원보다는 그래도 상당폭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서울대도 그렇긴 하지만 자연 계열의 또 학생들의 좀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가 2월 인원이 좀 많은 편이에요. 매년 보자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는 의대도 2명, 2월이 있었고 뭐 기계 19명, 그다음에 뭐 컴퓨터 15명, 전기전자가 상당히 크게 100명이 넘었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2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선발 인원이 확정될 때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세웠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대는 정말 많이 늘었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우선 신설이 됐죠. 전형이 지역균형이 신설되면서 그 인원 136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일반 전형도 174명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서울대 좀 지원하기가 수월해졌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그래도 인원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세대도 마찬가지죠. 연세대도 대동소이한데 디스플레이 융합공 요게 이제 10명 신설이 됐어요.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고려대나 연세대는 인원적인 측면에서는 전년도와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늘기도 했고 그 는 게 지역균형 전형의 신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반 전형에서도 좀 많이 늘었다. 상당히 크게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월하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인원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시 2월 인원까지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계열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계열별로는 어떨까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첨단학과라고 하는 거 신설된 학과들이 자연계열 쪽의 학과다 보니까 고려대, 뭐 서울대, 연세대, 공이 자연계열의 모집 인원이 좀 증가했고요. 뭐 서울대는 어차피 신설 전형도 있고 인원도 늘어났기 때문에 서울대는 뭐 인문계열도 당연히 늘어난 거고요. 그 외에 실제로 인문계열에서는 고대나 아니면 연대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지균이 생겼는데 지역균형이 생겼는데
이제 136명이나 뽑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반 전형처럼 모든 학과에서 선발을 다 하는 걸까요? 막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모집 요강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지는 않죠. 네네. 아마 아실 거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 지금 인문계열에서 선발하는 모집 단위는 실제로 인문계열, 그다음에 정치외교, 그다음에 경제, 인류학과 이렇게만 선발을 하고요. 자연계열은 조금 더하죠. 공과대학, 광역 선발로 하는 공과대학, 그리고 약학, 의예, 치의예 이렇게만 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이 증가했네. 어쨌든 인원이 증가하고 뭐 새로운 전형이 하나가 생겼네라고 해서 좀 전에도 뭐 제가 수월하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성적대가 그래도 괜찮은 모집 단위 위주로 지금 뭐 신설이 된 거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뽑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인원적만 측면만 가지고 뭐 수월해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추천 그렇죠. 받아야 2명 되고 또 추천을 해야 그런 여러 가지 좀 제한 사항들이 있죠. 물론 뭐 수시와 다르게 졸업생도 추천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인원이 늘었다, 새로운 신규 신설 전형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막 너무 큰 기대. 그렇죠. 기대 심리에 따라서 네네. 지원 전략을 수립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모집 인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보면은 서울대가 좀 늘어난 것들이 눈에 띄고 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는 뭐 수시 2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지만 올해는 뭐 최저 기준도 좀 완화되고 했기 때문에 2월 인원이 그렇게까지 큰 폭으로 또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대학들의 수시 2월 인원까지 확인한 이후에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 수능 반영 방법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각 대학마다의 차이가 있고 그 특징이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같은 경우는 전년도랑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랑 달라진 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세 개 대학의 특징이 좀 있죠. 하나하나 그냥 제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점수 활용 지표 같은 경우는 서울대만 좀 특이하죠. 서울대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죠. 탐구에서.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탐구 변표를 똑같이 동일하게 썼는데 이게 이제 표준 점수로 바뀌면서 변경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개연성이 좀 있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미묘하게 유불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고려대와 연세대를 좀 비교한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영어겠죠. 그래서 뭐 요 다음에 또 한번 언급하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 그냥 감점으로 활용하느냐 물론 서울대도 감점으로 활용해요. 근데 이제 감점으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반영 비율로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역별 반영 비율 같은 것들은 달라진 건 없죠. 다만 이제 서울대는 올해부터 수능만으로는 뽑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내신 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마지막 정시 대학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도 한번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0.5점이고요. 한 2년 전인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4등까지 0.5, 0.5, 0.5 뭐 이렇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때 막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4등급 맞고 서울대 영어교육과 합격해.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4등급 이렇게 맞고 합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대 1등급과 2등급의 차이 0.5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요. 실제로. 그런데 아주 특이한 거는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겠죠.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는 감점으로 활용하고 연세대는 반영 비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고려대는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3점이에요.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3점이 감점이 되는 상황인데 연세대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얼마죠? 5점. 그죠? 1등급이면 100점 해주고 2등급이면 이제 95점에서 5점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럼 고려대는 3점이고 연세대는 5점이네요. 뭐 5점 정도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2점밖에 차이가 안 그렇죠. 나는 거니까. 근데 연세대는 좀 전에 설명드렸죠. 반영 비율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전에 잠깐 설명드렸겠지만 표를 보시면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16% 인문계는 16%가 이제 영어가 반영이 되고 16.7%인가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1% 조금 넘게 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환산을 하게 되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는 5점이 아닌 거죠. 인문계열은 8.34점 차이 나고요. 자연계열은 5.55점이 차이가 나요. 그럼 5점이 아니잖아요. 8점, 뭐 자연계는 5점이겠네요.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연세대 같은 경우는 2등급으로 물론 2등급이 됐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영역에서 잘 보면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이것만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2등급을 맞는 순간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8점 이상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극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마 물론 뭐 일부 2등급도 있기는 하겠지만 연세대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을 매년 좀 이렇게 찾아보면은 고려대랑 서울대는 2등급 맞은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연세대에서는 특히 연세대에서 좀 상위권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 크게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 표본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 진학사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따가 뭐 뒤에서 예시로 저희 표본 같은 것들을 설명드릴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작년에 정말 뜨거웠던 교차 지원, 물론 대학별로 차이가 있긴 하겠죠.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서도 어디는 조금 더 많고 어디는 좀 적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 교차 지원이 작년에 어땠는지 올해는 또 어떨 것 같은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차 지원 같은 경우는 낮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게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다 보니까 각 대학별로 교차 지원 비율이 낮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그래도 특징은 있다는 거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32.8% 정도, 그다음에 연세대는 56.2% 정도,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한 49% 정도의 교차 지원 비율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전년도는 실제로 제가 이제 뒤에 뭐 입결 보여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년도는 연세대 교차 지원 비율이 상당히 진짜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 교차 지원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모집단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의외로 좀 많이 낮아진 경우를 보인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연대 같은 경우도 뭐 경제 뭐 이런 과들이 상당히 좀 낮았거든요. 점수가 의외로. 그래서 요 교차 지원으로 인해서 실제로 입결에도 많은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아마 학교별로 보면은 작년에는 연세대가 교차 지원이 많았다고 하는데 빈번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좀 어떨까라고 아마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올해가 더 학생들은 궁금하겠죠. 그렇죠. 네네. 고려대 경영대학 같은 경우를 좀 보자라고 한다면 이게 단순하게 지금 모의지원 결과 모의지원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늘었다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그쵸, 거예요. 네네. 그런데 특징적인 거는 좀 보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고려대 경영대학 정도라고 한다면 교차 지원이 상당히 꽤 많았죠. 있었던 모집 단위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자라고 한다면 고려대 경영이 또 다른 대학하고는 좀 다르게 특징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 친구는 정말 자연계열 학생인데 고려대 경영으로 교차 지원을 한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15명까지 본 이 표본에서는 몇 명인가요? 2명인 거죠. 그렇죠.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작년이랑 달라진 게 올해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탐을 보고 미적분을 본 친구들이 상당히 있어요. 꽤 상위권에서는. 네네. 그리고 고려대 이 경영이 좀 재밌기는 한데 저기 9등한 친구나 12등한 친구, 13등한 친구 보면은 탐구 어떻게 봤어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본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 워낙 사탐으로 좀 손해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럼요. 네네. 그럼 이 친구는 자연계인가요, 인문계인가요? 인문계라고 봐야겠죠. 인문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탐 과탐 해서는 자연계 지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2등한 친구도 마찬가지죠. 2등한 친구 같은 경우도 사탐을 보고 미적을 본 친구들 이런 학생들이 올해 또 꽤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많을 줄 알았는데 교차 지원하는 인원이 좀 적어 보이네 라고 이제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저희 모의 지원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적어 보이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영상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언제 확인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인하시는 상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저런 표본이지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같은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럴 수 있죠. 제가 이제 뭐 다음에 연세대도 보여드리겠지만 네. 고려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가 실제로 경영 쪽에 교차 지원 비율이 좀 적네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고대와 연대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오히려 교차 지원은 하위권 모집 단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문이나 동문과라든가 뭐 이런 학과들 전년도에는 연세대는 뭐 교육학과 뭐 이런 학과들에서는 아마 교차 지원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약간 그런 그렇죠. 경향이 있었던 네. 거죠. 근데 경영 이런 대학은 조금 모집 단위는 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것 좀 느끼시고 그래서 고대가 교차 지원이 별로 없네. 근데 전년도는 되게 높았는데 왜 없는 거지? 조금 중하위권 모집 단위에서 좀 교차 지원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다음으로는 서울대이네요. 다음으로 네. 서울대 경영을 봤는데 서울대 경영은 또 좀 다르잖아요. 또 그죠? 네네. 상당히 많은 학생들, 소위 얘기해서 과탐을 본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교차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특징적인 거는 어찌 보면 교차 지원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15등 하는 학생이 좀 억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15등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100에다가 확통 보고 100분이 98에다가 1등급에다가 사탐 98을 맞은 친구예요. 단순 합산 평균 100분위를 보면 98.7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있는 14등, 뭐 13등 뭐 이렇게 한 친구들 아니면 또 그 위에 있는 저기 10등, 9등, 8등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100분위만 보면은 10등 하는 친구 98.3 그 위에 친구도 98.3 그 위에 친구 98.5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98.7임에도 불구하고 난 그 친구들보다는 뒤로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교차 지원을 할 때는 뭐 많을 거야 적을 거야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서울대 경영 정도라고 한다면 교차 지원이 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제2외국어 선택자도 보니까 한 13,000명 정도 증가했죠. 늘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선택을 염두에 둔 그런 제2외국어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이제 여기 1등 학생 같은 경우에 성적이 네네네네.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99, 미적 뭐 100이 아닌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미적도 99, 과학탐도 99, 99 이런 학생인데 이런 학생이 진짜로 서울대 경영을 쓸까요? 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다 교차 지원을 하는 친구는 아니겠죠. 그쵸.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교차 지원하는 친구들이 모두 교차 지원하는 비율은 극히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한두 대학 정도 내가 조금 더 상위에 있는 대학을 쓰기 위해서 교차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친구 그래요. 1등하고 있는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어디 지원할 친구일까요? 의대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 네. 의대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뭐 졸업생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 친구는 의대를 이제 지원해 놓고 좀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대를 쓰는데 서울대 의대는 또 성적이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의대 2개 쓰고 서울대 경영 쪽으로 아마 이제 교차 지원을 하는 친구겠죠. 그래서 글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이 대학별 환산 점수로만 봤을 때도 지금 420.7이라고 하고 2등이 지금 419.8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친구도 아마 서울대로 교차로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표본 같은 것들을 살펴보실 때 교차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모의 지원상에서는 한번 넣어보는 경우가 그럼요. 있지만 또 실제로 지원할 때는 지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선택을 이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런 면까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런 표본을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연세대에도 좀 다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연세대
연세대도 좀 전에 봤던 우리 고려대랑 되게 비슷하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다른 영상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짜 교차 지원 비율이 많거든요. 같은 경영, 뭐 한양대 경영이라든가 이런 학과들 정말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경영만 놓고 봤을 때는 경영학부나 뭐 경영학과만 놓고 봤을 때는 고대랑 연대가 상당히 지금 적어 보이죠. 아까 말했지만 실제로 뭐 이지원상에서는 교차 지원을 하고 실제 지원에서는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글쎄요. 교차 지원을 고려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인원은 아주 극히 적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연세대 경영 같은 게 전년도에 연세대가 상당히 많았다며요. 교차 지원이 많은 대학 중 하나라며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세대 경영을 보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과탐 보고 수학에서 뭐 미적이나 기하 본 친구 한 명밖에 없는 거죠. 15등 하는 친구. 네네. 그 친구를 물론 이제 뭐 1등이나 3등이나 5등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탐을 보고 미적을 봤어요. 똑똑한 친구죠. 전략적으로 이제 미적을 본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친구도 있지만 아까 고려대랑도 또 좀 다른 양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세대 경영 같은 경우는 올해도 실제로도 아주 폭발적으로 교차 지원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단 고려대랑 동일하게 연세대도 마찬가지로 중하위권 모집 단위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날 거다. 하지만 오히려 이제 뭐 상경계열이라든가 뭐 이런 경영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의외로 전년보다도 교차 지원 비율은 적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돼요. 네. 작년 교차 지원과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수능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유불리 같은 것들이 조금 달라진 면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연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표본으로 봤을 때는 경영이나 이런 쪽에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조금은 선호도가 낮을 수 있는 그런 모집단위 쪽으로 조금 더 교차 지원이 많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교차 지원이 좀 많았던 작년 아까 이제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 입시 결과 같은 것들을 해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자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전년도 인문계열 그죠? 교차 지원을 넘어왔으니까 인문계열의 입시 결과 네.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자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입시 결과가 이게 단순 합산 100분이니까 또 그 뭐 그렇게 딱 보기는 어렵긴 한데 이거는 이제 100분위 평균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위 평균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대학이 전혀 환산 점수 아니에요. 네. 환산 점수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세대가 많이 지금 인문계열 입결이 다 뒤로 밀려 있는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그렇죠. 고대에 비해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 보이죠. 거기다가 연세대인데 100분위로 보면은 평균이 90도 안 되네. 막 이 느낌 아마 드실 거예요. 왜 그러지? 뭔가 잘못됐나? 물론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뒤로 밀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분위로만 보자면 90대 중반, 뭐 초중반 이상 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연세대가 지금 탁 뒤로 가 있다 보니까 연세대가 이게 펑크가 많이 나고 전년도에 좀 무너졌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교차 지원 이유죠. 교차 지원에 그 미적분 보고 온 친구들, 과탐본 이 친구들이 이제 인문계열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학과들이 이제 국수탐 평균으로 했을 때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좀 보인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순 합산 100분인데 지금 저거 단순 평균 100분인데 내가 대략적으로 저 정도 성적이 됐어 라고 생각해서 그럼 여기 쓰면 합격하겠네. 연세대는 이제 80 얼마니까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섣부른 판단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자연계는 이제 교차 지원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예전하고 비슷하게 그죠? 똑같은 비슷한 고려대랑 연세대 이제 뭐 비슷하고 서울대 조금 높고 해서 이런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뭐 더 높은 대학도 없지만 교차 지원을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요 정도에서는 뭐 전년도 입시 결과
명확하진 않지만 환산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지만 저 정도에서 분포가 되고 있구나 정도는 참고하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산 점수로 그럼요. 판단해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같은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참고 사항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뭐 입시 결과 같은 것들 학생들이 궁금해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사실 이것보다 대학별로 올해 정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 포인트가 뭘지 요것 같은 것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해 주시면 정말 학생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저희가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른 영상에서도 뭐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서울대 같은 경우 올해 아까 직윤이 뭐 신설됐다는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정성평가, 그죠? 교과 정성평가가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수능 60에 교과평가, 정성평가 40 들어가는데 40% 중에 30은 기본 점수.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10점 갖고 이제 변별을 하게 되는 거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1단계에서 2배수 수능으로 뽑고 2단계에서 이제 1단계 성적 80에 교과 정상평가 이제 20 여기서도 기본 점수 10점 15점 15점 중.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일 궁금한 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 교과 정성평가하는 그 교과의 영향력이 큰가요, 작은가요? 정말 뭐 수능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역전할 수 있을 정도로 교과의 영향력이 높은가요? 이게 제일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뭐라고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답하는 것도 또 어려움이 맞아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제가 교과평가 100점 넣어놓은 것처럼 실제로 이제 2인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A, B, C 뭐 이렇게 평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직윤 같은 경우는 AA는 10점, 뭐 AB는 8점 이렇게 주잖아요. 그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AA는 5점, AB는 뭐 4점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막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서울대가 올해 한 번 더 꽈지요. 네. 그 꼰 게 뭐냐면 수능 성적의 산출 방법도 예전에 진짜 예전에 2011학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그때 썼던 방법으로 환산을 하게 되죠. 너무 복잡해요. 네, 너무 복잡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둥기고 본인 성적 계산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저희 산출 서비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일반 전형 갖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한 1단계에 지원한 학생의 성적이 그러니까 2배수까지 들어가는 그 친구들의 성적이 최고점하고 최저점으로 좀 봤을 때 몇 점이요? 20점. 그죠? 20점 이상이냐 아니면 20점 미만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산출 방법이 다르죠. 근데 20점 미만일 때는 아주 심플해요. 그죠? 정말 심플해요. 네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계산기 갖고도 계산할 정도는 돼요. 근데 이게 20점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고려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지요. 네. 근데 저희 진학사에서도 이거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뭐 점수 산출 자체야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근데 이제 어렵다는 건 좀 예상을 좀 해야 되니까 어떤 모집 단위에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지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전년하고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전년도에 서울대학에 지원했던 친구들의 성적을 저희가 모의지원하고 뭐 학경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나왔던 성적을 2배수 선발하니까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2배수를 한번 늘려보고 인원을 이제 2배수 끝에 있는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수를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20점 이상 차이 나는 모집 단위가 올해도 무조건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그렇죠. 없지만 네네. 20점 이상 차이 나는 모집 단위가 몇 개나 되나 한번 궁금해서 제가 세봤거든요. 전년도에 서울대가 전체 모집 단위가 57개였어요. 57개 중에 22개 모집 단위가 20점 이상의 차이가 나요. 많게는 100점 이상 차이 나는 모집 단위도 한 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60점, 뭐 70점 이렇게 차이 나는 모집 단위도 좀 있었다라는 거죠. 네, 다만 이게 뭐 전수 조사를 한 건 아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전년도예요. 거기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특징이 뭘까를 또 살펴봤어요. 이것도 또 제가 확답을 드리거나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경향성만 말씀드리면 모집 인원이 좀 많고 학생들의 좀 선호도가 높은 그 모집단위일수록 점수 차이가 20점 이상 나는 걸로 보여지긴 해요. 그럼 20점 이상 나는 모집단위에 내가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모집단위에 지원한 애들의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최저점으로 지원한 애와 나의 점수 차이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나만 갖고 내 지원 전략만 갖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면 상관이 없는데 올해는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게 나뿐만 아니라 그 모집단위에 같이 쓰는 친구들에서 최저점은 어느 정도까지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이 안 돼,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알겠어요 선생님 알겠는데요. 그래서요 20점 이상 모집 차이 나는 모집 단위는요 정상평가되는 교과 좀 전에 살펴본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야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볼까요? 서울대는 환산으로 하게 되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이 되는 대학이잖아요. 근데 5점 4점이라고 했을 때 AAAP가 1점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단순히 1점만 놓고 보면 1점이 그게 뭐가 커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환산하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대학에서 1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클 수 있고요. 특히나 20점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20점 이상 벌어지는 모집단위 같은 경우는 그런 거거든요. 20점 미만으로 계산이 되는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과 교과가 1대1로 매치가 돼요. 비중이. 근데 20점 이상 올라가는 대학에 따라서는 그 점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수능의 영향력이 반으로 줄고 3분의 1로 줄고 이렇게 수능의 영향력은 좀 약화되고 그에 비해서 교과의 중요도는 이제 증가하는 측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수도 없고요. 예상도 불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모집 인원이 좀 많고 조금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에서 어쨌든 20점 이상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코자 하는 모집단이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서비스 뭐 이전 학경예식 서비스나 이런 걸 보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인원이 그대로 또 실제 지원하려는 법은 없겠지만 끝날 때까지 표본 분석해 보면서 아, 이 모집단위에서는 이런 좀 성적이 좀 좋지 않은 친구가 이렇게 지원을 했네. 그럼 20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 이런 표본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서울대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예상해보고 분석해보고 하지만 정답이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제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표본을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끝까지 지켜봐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서울대 정말 변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길게 얘기했는데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떨까요? 실제로 연대나 고대는 전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어찌 보면은 정말 없는 대학 두 대학이 연대와 고대인 걸로 보여요. 서대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대 같은 경우는 올해 차세대 통신학과랑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가 신설이 되었다. 이 두 개 모집단이 전부 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지요. 차세대 통신학과가 어디죠? 삼성일 거고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가 현대자동차. 이렇게 해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또 좀 트렌드를 선도하는 좀 첨단 학과이다 보니까 이런 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제가 2월 인원 얘기하면서 실제로 고려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전년도 수시 2월 인원이 생겼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전년도에 2월 인원이 많았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계열 위주로 그죠? 기계, 뭐 컴퓨터, 전기전자 이쪽 위주로 2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어떤 거냐면 올해 고려대 같은 경우가 선발 인원을 줄였거든요. 일부 학과에서 줄였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그 모집 인원을 줄인 학과가 이 학과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2월 인원이 많았던 학과들. 네. 이 학과 위주로 해서 기계, 컴퓨터 이쪽 학과들 위주로 또 선발 인원을 좀 줄였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에 고려대에 수시 2월 인원이 작년만큼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미 그만큼 인원을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전년도랑 정말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 자전이랑 자유전공이랑 간호 같은 경우는 또 인문, 자연 각 50% 선발한다. 뭐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년까지 인문계 학생, 그러니까 확통보고 사탐 본 친구들도 지원할 수 있었던 컴퓨터 같은 경우 올해는 자연계에서만, 그러니까 과탐 본 친구들, 미적 본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점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인 디스플레이 융합공이 신설이 됐습니다. 어디요? LG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뭐 모집 단위명 변경된 학과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고려대, 연세대 공이 교차 지원의 경우에는 중하위권학과, 하단학과 위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단학과라고 표현하는 건 좀 어폐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비선호하거나 뭐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또 모집 인원도 적단 말이에요. 모집 인원도 적은 데다가 교차 지원이 또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해서 이제 우리 원래 인문계열 학생들 확통 보고 사탐 보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버텨낼 재간이 좀 없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나 인문계인데 내가 충분히 저희 가서 방어를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은 지원하는 거지만, 교차 지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방어하기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학과로 좀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지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올해 정시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이야기 드린 거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살펴보시면서 표본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들이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에 대학들 소개해 주시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학생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